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조심리 방학 특강 예,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는데 오늘의 주제는 가족 갈등, 그러니까 부부 갈등과 그 자녀들의 갈등, 이 갈등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그 큰 갈등은 성격이 서로 달라서 이렇게 어, 다른 사람 간에 서로 예,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격을 크게 감정형 또 어, 사고형, 생각을 하는 사고형이죠. 그리고 의지형으로 이렇게 생각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형, 사고형, 의지형으로 나누는데 우리 이 명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십성으로 대입을 해보면 감정형에는 먼저 맨 먼저 식신이 외부적인 외향적인 경우로서 식신이 작용할 때 그것을 그 감정형 중에서 외향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상관은 감정형인데 중간 정도 되고 그리고 감정형의 편인은 어, 그 조금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편인은 뭐 내면적으로 자꾸 들어 감정을 병리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경우가 일어나면 아주 예술이라든지 또는 이런 큰 그 특별한 특수 분야의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득도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면 병인이 너무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 의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편집증이 생겨서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예,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식신도 부정적인 경우는 너무 집착하지요. 너무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다. 상간도 부정적인 경우는 긍정 경우도 많죠. 성취형이 상간은 성취형이라 하잖아요. 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공부를 오늘 해볼 텐데 먼저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론에 어떻게 되는가를 또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형에는 감정형은 이 세상은 인간관계를 사랑과 그 인정받는 것을 모든 가치관을 두는 사람들을 감정형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뭐라고요?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 식신은 상대를 사랑하고 또 너무 내가 상대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막 주는 내가 먼저 줘야 돼, 베풀어야 돼. 그런 것이 식신의 특징이다. 그 상관은 뭐냐면 모든 분야에 내가 유능해가지고 뭘 해요? 성공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상관은 성취형의 인간이 많이 될 수가 있다 이 보면 돼. 그리고 편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인정받으려면 좀 특별한 분야 예술이라든지 또는 멋진 어떤 그런 생각을 해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다 감정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사고형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정보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고 정보가 있어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맨 먼저 이 정보를 가지고 제일 다루는 중에서는 어, 이 외부로 돌아다니죠. 외부로 막 돌아다니면서 바깥에서 정보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재성은 바깥을 매우 돌아다니면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르고 내가 정보를 취득하겠다 막 돌아다니죠. 그리고 편재의 특성은 어, 어, 어떤 고통받는 것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진을 하고 열정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간쯤 되는 것이 예, 아니죠. 사고형식 정관. 그 정관은 뭐냐면 어떤 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움직이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조직 내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조직 내 정보 중에 가장 그것이 뭐냐면 살아가는 데 득이 되는 것이 조직의 규칙, 규약, 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잘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집중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관이라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것을 굉장히 빅뱅을 많이 따지는 분들은 사고형이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때문에 합니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항상 에, 그 정보를 취득하고 많은 양의 지식을 취득했다.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지요? 정인. 그러니까 정인은 사고형이 생각하니 또 아까 말한 대로 어, 중간에 중간에 들어가지 정관은 조직 내 많은 예, 규칙이나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고 하는 사람. 그래야 잘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뭘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는 아까처럼 막 돌아다니죠. 세상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온갖 곳에 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갖다가 다니면서 정보를 취하는 사람. 뭘 위해서?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현재의 특징은 가만히 아니고 행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사람으로서 어,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고통받는 것을 고통받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의지형이 있는데 이것은 의지형이 뭐냐면 생존 욕구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인데 생존 욕구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심리학자들이 의지라고 의지형, 생존형이죠. 자, 그 생존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급제. 급제는 남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배력이 가장 크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가지는 파워를 가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는 것을 싫어해. 경쟁심이 투철하고 그래서 그것을 급제성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를 막 공격을 하고 어, 땅을 차지하고 뺏고 막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급제성이다. 정리해서 그래 보죠. 근데 우리 그 애니어그램 지금 얘기하는 애니어그램에서 나오는 에, 그 의지형에 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급제와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영역을 확보하는 조직 내에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 조직 내 영역을 확장하는 사람이 바로 평간입니다. 그들은 조직 내에서 평화롭게 사이좋게 막 지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성질이 많죠. 그래서 평화주의다. 그러니까 에, 서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시키고 하는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늘 엎어버려요. 역성혁명을 일으킨다든지 뭐 눈으로 치면 그냥 윗사람을 상명하복을 해야 되는데 밑에 사람이 위로 가다 뒤집어 버리는 굴복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평소는 복종을 잘 해요. 잘 말을 잘 들어요. 하지만 중간에 닥치면 뒤집어 버리는 사람, 뒤지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런 사람을 평간이라 합니다. 처음 표면 바깥으로 나타날 때는 매우 평화주의자. 근데 마음속에는 그런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류는 정죄라는 부류가 있는데, 이 정죄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영역을 갖다가 잘 정돈을 하려면 뭔가를 달성을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철저한 관리를 해야 돼. 빈틈없는 관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죄라고 해요. 정죄는 의지형에 속합니다. 앞에 말하는 급제는 적극적인 분야에 외형적으로 한다면은 정제는 내부적으로 외면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다시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여러분 깔고 오늘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는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그램 표가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오늘 보면은 오늘의 주제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38번 문제고 사례 2024년 2월 1일 날 전화 상담을 한 건입니다. 우리 상담사가 옛날 상담사가 상담한 내용을 선임한테 줘서 선임이 이걸 분석을 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상담에 온 분은 73세의 여자지요. 우리 집에 할머니라고 가는데 할머니라고 얘기하면 73세 먹는 분들도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성분이다. 연세가 좀 드신 여성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족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있는데 가족의 부부관계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내외관계 그리고 그 아들 손자들이 손자들과의 사이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먼저 이분은 임진생이에요. 임진생 73세 임진 정리 무인 개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보려면 앞으로 이제 언어를 미겨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만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다 보면 익히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인은 편간이죠. 인성이 편간이 있습니다. 집성하고 편간인데 무인은 편간은 애니그램으로 9번에 9번에 해당합니다. 조금 전에 평화주의자 평화를 추구하지만 나중에 여의치 않으면 뒤집어 엎는다. 그런 내용들이고 처음에 굉장히 평간들은 평화주의자다. 조직 내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다. 복종을 잘한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 tuk가인이 동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살로 보게 되면 상화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화를 하면 내면 상화는 엎어버리는 거죠. 뒤집어 엎는다. 뭐냐? 굉장히 다혈질 가능성이 있다. 상하살이 두 개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인미, 기문이 있잖아요. 기문살이 있으면 정신적인 내용도 뭔가 모르게 조금은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앓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정신적인 고통을 앓는데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앓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분은 신강이냐 신약에 따라서 보면은 무토가 미울에 태어났고 정화가 있어가지고 가생토 토로 급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굉장하게 신강하게 보인다. 신토로 없고 축토로 없습니다. 어떤 건 토가 많고 토가 두 개 있으니까 급제가 두 개잖아요. 급제성은 8번 우리가 의지형이라죠. 의지형. 의지형. 구분도 의지형이었죠. 구분도 의지형. 정제의 의지형은
8번, 9번, 1번이에요. 그것이 의지형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다 우리가 연결지어 끊었고 십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많으냐 하면 이분은 토가 이게 많잖아요. 토가 많은데 토가 동일하게 미토가 30% 차지하고 축토가 10% 아닙니다. 40%가 8번이에요. 8번. 이것도 8번입니다. 8번. 8번. 뭐가 8번이 끝비가 8번이다. 자, 8번이 굉장하게 지배형이고 남을 갖다가 지배하려 하고 지배당하지 않으려 지배당하는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지배형이에요. 이 8번인 유형인 게 두 개가 있다. 40점이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이것은 경쟁이고 질투잖아요. 질투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질투하고 관계되는 게 뭘 질투하냐면 인목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인목은 이 여자 사주의 인목이 편관이다마는 남자인데 즉 배우자가 되겠죠. 이렇게 있으니까 배우자한테 배우자가 살갑지가 않아요. 살갑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좀 배우자가 무뚝뚝하고 또 여러 가지 본인한테 잘 자상하지 않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남편 입장에서 보니까 토가 여러 개 있어요. 남편 입장에 봤을 때는 목국토 하니까 무토가 남편 입장에서는 배우 여성이 되잖아요. 그 여성이 자기한테 여성이 뺑도로 쌓여있어. 무슨 말이냐? 이 남편은 여자가 많단 말이야. 거꾸로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자꾸 바람을 피우려 한다. 아마 바람을 피울 확률이 많다. 이 아주 고통당. 그래서 바람 피우니까 여자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갈등 관계가 이래서 부부 사이가 젊었을 때 꽤나 힘들겠다. 그 결과로 자식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이렇게 봅니다. 가족사를 우리가 이제 봅니다. 우리 가족을 장난할 때는 부부 현재 아이들이 며느리와 자식이 막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투는 원인을 위로 쭉 고설해보면 그 원인 제공, 어릴 때부터 원인 제공이 어디 있냐면 어머니가 부모가 많이 다툴 때 보자 다툴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말해 손자로 보면 조모가 되는 거죠. 조모가 되고 조모가 되는데 아들로 보면 엄마인데 이 사람이 이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인목이 주변에 비급이 많잖아요. 비급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이 인목은 병간이고 관성의 입장에서 관성은 남편이다. 남편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많단 말이야. 본처도 있고 옆에 뭐 여기 여자가 빼빼고 사이지.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매우 뭐예요? 질투심이 많고 이 남편 때문에 남편 바람 때문에 막 힘들. 실제 바람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주상에 이렇게 되면은 그런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추론을 해본다. 추론. 자, 그 정도로 아시고 보면은 한번 살펴보면 점수를 보면 이게 30점, 40점, 50점, 60점이 무토를 도우고 있고 무토와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에 필이 꼽혀 있어요? 개수에 꼽혀 있지요. 무토가. 뭐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정제를 굉장히 돈을 굉장히 좋아하구나. 또는 아주 빈틈없는 관리를 하시는 분이구나. 살림을 잘 사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보니까 개성이 또 어디 있어요? 연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구가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정화는 나를 도와줄 어머니잖아요. 자기 어머니요. 이 어머니가 임을 합하고 있죠. 정임 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 입장에서 임을 합하고 있다. 나에서 볼 때에는 우리 엄마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돈이니까.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문은 달인데 기문은 정신적인 고통이잖아. 뭐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남편 때문에. 아시겠죠?
남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불합격이 터져가지고 축인 장하사이기 때문에 금방 뒤집고 엎어가지고 남편과 사이가 매우 연병 수준에 이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사주에 없는 것을 갈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밑에 요거는 지압, 요거는 지난번 설명이니까 요거는 지압 버리고 없는 건 아니고 있는 건데 남편이 살갑지 않습니다. 살갑지 않은 현상. 다시 읽어본 무인일주에 무인일주에 음, 화가 음, 음, 화가 월간에 있어가지고 간인상생 화생 토하잖아요. 목이 많아요. 생애 중에 목생은 화생 토하잖아요. 그래서 간인상생을 한다는 원래는 요 밑에 인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화가 있으니까 인을 볼 때 보는 인목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목 속에 변화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뭐가 된다? 간인상생을 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은 그래도 남편이 힘은 됩니다. 어느 정도 나를 극하게는 있지만 그래도 힘은 되더라. 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남편은 살갑지 않고 남편은 바람꾼이다. 이것은 실제 바람피웠다고 볼 수는 상담해보지 않은 결과 알 수 없습니다는 의해서 이 사주를 가지고 볼 때, 유치해 볼 때, 이런 경향이 딱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모 입장에 소가 많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아마도 다툼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다툼이냐면 남편의 바람 관계, 여자를 좋아하는 그 관계 때문에 예, 다툴 수가 있었겠다. 그걸 인해서 자식들이 많이 크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아버지가 또 그래야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 편이잖아요. 그럼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일단 80세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임진일주입니다. 을유생, 정해시, 임진생, 을사.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어, 임다음에는 만약에 을다음에 사이에 글자가 들어간다면 이게 임다음에는 갑을 임계 갑을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아마 그까지는 놔두고 일단은 진 진사가 아 진해가 진해는 뭐가 돼요? 원진이 됩니다. 그럼 이분은 진해가 원진인데 도대체 이분 입장에서는 수가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진 입장에서는 임진은 괴강살이라 그래요. 굉장히 강한 살 내가 대상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9번이 평간 9번은 의지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화가 정임 한목이던데 굉장히 이미 좋아하는 정제가 의지형이라 했죠. 의지형에는 8번, 9번, 1번 있다 그랬어요. 8번이 급제고 이분은 급제에서는 진토 속에 개수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겠죠? 진토 속에 개수가 급제니까 사실상 8번, 9번, 1번 다 쓴다. 이 사람. 그뭘 말이면 의지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평간이 있으니까 평화주의자면서도 병내니까 꼼꼼하게 막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도 어, 부인도 보면 정제가 있어가지고 꼼꼼하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꼼꼼하고 재물에 대한 욕망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돈 버리는 걸 좋아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세가 이 연세에도 남편이 80이고 여자분이 73세임에도 두 분이 아직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듣지도 못했는데
아직까지 무슨 일인가 경제 부분이 함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응임, 한목, 재를 좋아하지요. 그 위에도 보면 굉장히 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무인이니까 무토니까 굉장히 양간이잖아요. 남편도 밑에 보면 양간이에요. 그리고 부인도 보면 구분이 이렇게 8번 구분이 있고 밑에 보면 이 변호가 8번 없지만 9분 1분이 있고 다 의지형들이에요. 부부가 이 부부가 의지형이란 말은 뭐냐면 서로가 경쟁 대단한 어떤 힘을 갖고 있고 서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서로가 자칫 잘못하면 상대에 대해서 질투칠투하고 막 그런 사이. 그런데 봤더니 봤더니 무인과 임신은 봤더니 어떤 사이입니까? 무토는 임을 그걸 하잖아요. 그 여자가 남자를 극한다. 밑에는 뭐예요? 임묘진하니까 목폭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인이 임진을 막 이기는 경이야. 여자가 남자를 이기면은 남자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남자가 여자가 너무 세면 남자는 여자를 때린다. 주먹을 때린다. 여자가 입이 막 세고 막 그 바르거리시니까 남자를 이기려고 하면 그래서 이 두 분은 무인일주에 임진을 줘서 싸울 상대가 많은데 그 원인을 봤더니 남편의 바람기였다. 왜냐면 이미 정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보이지요? 저 사화도 하나 이렇게 여자가 하나 보인다. 남편이 이미 정을 너무 좋아한다. 뭐예요? 바람을 피울 수도 있다는 건 돈도 좋아하지만 그게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추해 보면 이 두 부부 노부부가 사이가 젊을 때는 지금은 뭐 괜찮겠지만 젊을 때는 꽤나 남편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 수 있겠다. 이 두 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이 51살이죠. 자, 갑인, 임신, 정미, 이민이죠. 이분은 보니까 정임합이 양쪽에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하게 안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모르긴 해도 음, 직업이 공무원 쪽이 아닌가 막 그런 쪽을 유출해 볼수 있어요. 공무원 쪽이. 그런데 이분도 인미 기문이 있어요. 기문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문이 있는데 그 기문이 뭐냐면 나로 볼 때에는 나의 미가 나로 볼 때는 뭡니까? 그 배우자잖아, 배우자. 내 배우자하고 나의 자식이, 나의 자식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식이 기문살이다. 정신적인 갈등을, 정신적인 갈등을 갖고 있다, 이거. 이 남자는 정임합을 하고 있잖아요. 양쪽에 이게 나의 관성이 둘 있고 자식이 둘이나 있어요. 양쪽 자식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요. 한 자식은 임신으로 와서 굉장히 힘이 좋은데, 한 자식은 이민이 약간 병들었잖아요. 이미 병들었잖아요. 병든 자식이 하나 있고, 한 자식은 똑똑하고 힘이 있다. 그런데 이 병든 자식 때문에 나의 배우자와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문인데 나는 양쪽에 자식이 아들들이 남자니까 아들 두 개가 있어. 두 아들 사이에 대한민국 갈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 이 사람은. 근데 내용은 뭐냐 그 사이에 인목이 계시되어 있으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내 배우자하고 우리 엄마 자식도 되지만 이는 정인이잖아요. 엄마잖아요. 엄마와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구나. 정신적인 갈등을 갖고 있구나. 좋아 보이질 않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자식과 사이로 임으로 볼 때 요 임이 자식입니다. 임으로 볼 때 임은 인의 병이 들었고 임은 신의 한 형제는 형하는 튼튼하고 작은 아이는 병들었다. 이민이니까.
또는 임신은 막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정임은 아들에 대한 기탁입니다. 6번이 정제입니다. 정제. 정제는 뭐라고 그래서 내가 지배하는 거죠. 지배한다. 당연히 지배한다. 임은 식신이요. 식신은 그 영역이 감정형이다. 이 사람은 아들은 감정형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정제가 있어나서 감정도 가지고 있어서 한편은 예, 의지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의지형과 감정형이 섞여 있다. 정제는 1번이요. 의지 식신 2번은 감정형이요. 2번 식신, 3번 상관, 4번 편인. 요거는 감정형이라고 했어요. 번호를 한 번씩 공부를 해봅시다. 나중에 표를 정해놨으니까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김문살로서 정신적인 갈등이 많은데, 자, 자기 부인은 부인. 이분 자기 부인이 며느리요. 자, 며느리는 을묘 신사 계민데, 신은 모른다고 합니다. 신은 몰라요. 그래도 을묘년 태어났는데, 신사고 계민데, 이 개와 정은 정계충합니다. 그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마음도 안 맞아요. 미토가 두 개 있잖아요. 미미는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또 별로 좋은 그게 못 된다. 그런데 며느리의 특징적인 것을 찾아봤더니 며느리가 사와 미 사이가 사, 오, 미 사이 격각이 벌어졌다. 그다음 밑에도 묘진사 격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분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걸 위도 보니까 신 다음에 경신 다음에 임계, 경신, 임계에서 한 칸 띄우면 격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지지도 격각, 오가더라고. 즉, 위에도 천간도 격각,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격각이 되면 방향성이, 혹은 신, 임계, 사, 오미,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순전이라 했잖아요. 이 순전이 일어나면 뭐가 되느냐면, 뭔가 뭐 반복을 반복하는 성격이 있다. 반복. 그래서 이분은 자식에 대한 밑에 보면 이제 대미는 미토가 뭐예요? 남편성이잖아. 남편성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사화가 이분에 볼 때에는 정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금은 편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편간과 평간 구분형이잖아요. 평간 구분형이 있고 사화는 정제형이 있으니까 이분도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의지형이에요. 예. 이분이 의지형인데 남편은 무슨 형이요? 감정형이죠. 의지형과 감정형이 자칫 잘못하면 어, 조금은 서로를 모를 때는 다툴 수가 있어요. 연계충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남편은 좀 감정형이 좀 가깝고 정미가 식신이 감정형이 가깝고 이 부인은 개미니까 편간을 갖고 있대. 편간은 구분 의지형이라고 해서 의지형. 그러니까 의지형과 이 차이가 조금 벌어졌을 거. 그 개미하고 정계충하고 미묘격각이고 있으니까 서로 삶이 조금만 그럴 수가 있다. 때문에 좀 다투냐면 여기 남자 입장에서 보면 가식문절에서 두 사람이 견해차가 일어나서 많이 힘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멀리 있잖아요. 내한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 입장에서는 식신이 저 멀리 있어가지고 목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살갑게 여기지 않는다 할까 좀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에 중간에 보면 격각사에서 나와서
자식 문제로 인해서 또는 남편이 개미가 남편이잖아요. 남편 문제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 굉장한 반복되는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자, 이번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큰 손자와 작은 손자가 사이가 안 좋대요. 그래서 사이가 왜 사이가 안 좋냐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사이가 부동생이면 그렇게 아주 그냥 처절하게 서로 아이 두 사이가 나이가 좀 차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20살을 하고 남자 23하고 19세는 차이가 나는데 불구하고 서로 처절하게 싸운다. 네. 근데 이 가족의 특징을 보면 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뭐 아버지가 양쪽에다가 뭘 갖고 있다. 자, 아버지가 봐요. 아버지가 정화가 양쪽에 아들을 갖고 있죠. 정관을 갖고 있죠. 정관 이쪽에 아들이 있고 아들 이쪽에 아들가 있어. 그런데 한 아들은 똑똑해. 임신 똑똑해. 한 아들은 병이 들었어. 그 무슨 소리냐 보겠습니다. 형아가 이쪽에 있는 형아는 말하자면 똑똑하고 힘이 있고 이쪽 아이는 약간 좀 예, 부실하다. 정신적이든 뭐든가 부실하다. 근데 내용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게 전부 다 여기도 기문살이 있고 아버지도 기문살이 있고 아이들이 똑같이 진의 원진이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보면 할아버지가 진의 원진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는 뭐 그런 게 없나? 할머니는 할머니도 인미 기문살이 있습니다. 기문살. 그렇죠. 할머니 기문살. 자, 할아버지 김은원진살, 아버지도 김은원진살, 엄마는 격각살이고 빼고, 엄마는 순전 반복했죠. 빼고. 나머지는 뭐 전부 다 아이들이 둘 다 원진살을 갖고 있다. 참 묘한 집안이다. 그래서 정신적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집안이다. 그러면 정신적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은 보면 전생의 조상님이나 이런 걸로부터 따지보면 나중에 이제 이걸 족보를 따지보면 조상님이나 그전 분들에 의해서 대물림된 그런 어, 정신적인 갈등의 요소를 갖고 유전자로 갖고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손자는 이모 23살이네요. 갑진 신의 가보인데 이 신금하고 간목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간목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신금입니다. 양쪽에 간목이 있단 말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간목이 양쪽에 있어요. 요 간목이 다 자기한테는 정제예요. 정제는 아버지 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매우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 막 그냥 못을 꺾잖아요. 근데 여기는 갑진 백고살이 있고 이거는 신의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신의 원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 간목은 임금이 이제 보면 약간 신량한데 도움 받으려면 진토가 토생금 해줘야 되는데 진토를 이 아버지가 그걸 시키고 있어요. 꼼짝 못하게 그걸 시키고 있어. 예, 뭐냐면 이때 요 신금 입장에서 진토는 엄마거든. 그러니까 엄마를 못 살게 군다. 엄마를 못 살게 군다. 누가? 아버지가. 이런 형태를 보고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는 것을 재성이 인성을 극한해서 재극인이다. 아버지가 엄마를 극하는 형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엄마를 극하는 형인데 이 나의 엄마는 나한테는 뭐냐면 여기 사두상이 나한테는 귀신이에요. 복음은 귀신이에요. 용신인데 용신은 아버지라는 흉신이 목이라는 흉신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 사고적으로. 그래 아들은 아버지를 별로 좋아 안 해. 큰 아들도 좋아 안 하고. 작은 아들 보자. 작은 아들 보면은 병술 기해 갑진 경호잖아요.
내가 강의하면서 항상 얘기했듯이 일진이 갑진일주 이렇게 백호살이면 유심히 봐야 돼요. 어려본 병수 있잖아요. 이 다루에 백호살이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이 백호가 연애하고 진하고 진술충하지요. 이거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오와 진 사이도 진사오 해가지고 백각살이 벌어지고 있고 위에는 각경총 때려맞고 있고 밑에는 원진해가지고 그렇게 이분은 각기 합도를 해요.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 직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아버지라는 토들이 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나한테 진작 필요한 건 나를 도와주는 내 신뢰하는 사람 나좀 수가 나를 도와주잖아요. 수를 갖다가 기토가 술을 극하고 술토가 술을 극하고 진토가 원진을 해가지고 이 해가 꼼짝을 못하게 하고 있다. 즉 뭐냐면 이 아들의 사주를 봤더니 이 기토인 아버지의 토가 아버지 형이잖아요. 재성이.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꼼짝 못하게 해서니까 이 엄청난 아버지한 적개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신적인 병적인 어떤 상황을 정신적인 병적인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계속 내려온 거예요. 아버지는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잖아. 그래서 할아버지도 때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부부 사이가 안 좋았고 아버지 때 부모 사이가 안 좋았고 이 애들이 그것을 영향을 받았다. 여기는 역시 뭐냐면 부모 갈등이거든. 자, 재성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극하는 게 진사, 오지는 격각살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서는 내가 아버지 집장을 하면서 이 아이는 아주 그냥 이 아이는 형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픈 사람. 뭐가 아파? 남이 아픈 사람. 남이 아플 수밖에 없는 사람은 돼 있어. 이 간목이 경한테 두드려 맞지 얼마나 약합니까? 토는 엄청 많죠. 이 토는 아버지 성이 지금 뭘로 극해요? 나를 도와주는 나의 가장 우군인 엄마를 그걸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미워 죽겠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가 문제예요? 아주 발달이 안 되는 정신적인 발달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갑진과 병술은 배꼽살이.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정도 사이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둘째 손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씩씩하게 돼 있지만 이분도 역시 집안에 다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스트레스가 막 기문살이 있다. 자, 원진살, 기문살, 이 기문과 이거는 기문이고 이거는 원진은 기문을 이렇게 같이 쓰는 겁니다. 알겠죠? 신의 원진은 기문과 똑같은 합성을 씁니다. 원진도 되고 기문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기문을 해봐요. 기문도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원진도 되고 기문도 된다. 다시 한번 보면 신약 사주는 재성이 흉입니다. 원래가. 아버지 시험은 흉이다. 저기는 아버지가 모친을 극하는 구조로 재성이 흉이면 아버지가 흉하다. 인성이 재성에 의해 그걸 받는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이렇게 해서 상담을 온 건이에요. 사실은 이 두 건이 뭐냐 부부 그, 그 할머니가 상담 올 때 이 두 아들이 너무 싸우기 때문에 처절하게 싸우기 때문에 걱정돼서 온 거예요. 혹시 무슨 문제가 일날까 싶어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또 아들 부부가 갈등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걱정이 돼요. 겸사겸사 이렇게 내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족 갈등이죠. 가족 갈등에 자녀
이분을 볼 때, 이분을 볼 때는 갈등이 뭐였어요? 자기, 이제, 그, 아들 내외, 아들 내외, 아들 내외의 문제였죠. 내외가 지금 사이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손자들, 음, 예, 1위. 손자들끼리, 예, 갈등이, 예, 크더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현재 73세에, 이 상담하시는 분도, 어, 사주를 볼 때에는, 예, 직접 제가 상담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사주를 딱 보자마자 사주를 봤을 때는 아, 남편과 사이가 매우 어려웠겠구나. 왜? 인미원진에 여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문살이 보이고, 이 원진이 보이고, 남자도 원진이. 여기는 원진과 기문이 동시에 있죠. 원진과 기문이 동시에. 원진과 기문이 동시에 있고, 어머니는 저기 할머니는 굉장하게 또 인미원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집안에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집안에 계문살과 하필이면 그런 원진살이 동격대도 나오더라. 그래 이런 걸 볼 때에는 할아버지의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더니 아버지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밑에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또 만약 이분들이 형제 손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배우자 간의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뭐 대물림이다. 정신적인 갈등 이런 것은 대물림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에, 좀이 생에 있을 때 한번 고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물림 안 되는 그런 볼 수가 있다. 자주 쉬운 애니그램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1번은 정제예요, 정제. 정제는 개혁가입니다. 개혁가. 고도도 하자. 이상실현. 의지형이라 했죠, 여기에. 그러면 의지형입니다. 자, 의지형,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의지형이 쭉 내려가면, 다음 편 넘어가면 8번, 급제 의지형이라 했죠. 급제는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도전적인 사람. 적극적이고 진취지고 투쟁심. 남한테 이렇게 통제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 지도자형이다.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의지형이죠, 의지. 사람을 갖다가 감정형, 사고형, 의지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9번. 평가는 뭔가 하면 조직 내에서 헌신적으로 막 그 연결 짓고, 조용하고 서로 평화를 요구하고 하는 사람. 근데 한번 틀어지면 역성혁명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조정자다. 평화로운 조정자다. 이것이 그 조직 내에서 자기 조직을 확장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확장하느냐. 평화롭게 서로 연결시켜주면서 이렇게 자기의 역량을 펴가는 사람. 그러나 한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뒤집어 엎는다. 평간적인 복종을 잘하죠. 수용을 잘하고. 그래서 8번, 9번, 1번은 의지형이고 자 2번은 조력가라 그래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식신인데 식신은 오직 사랑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주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니까. 이 두려움은 사랑받지 못하는 게 두려움 때문에 돕는 사람 무조건 다른 사람 돕는다. 그렇게 세세술이 뛰어나다. 관대하고 희생정신이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3번, 2번 요거 감정형이에요. 감정형. 사람의 감정형이 2번, 3번, 4번인데 상관은 성취형이고 자신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 오직 목표지향적이고 상관은 감정형인데 총명하고 영리하고 다재다. 목표지향을 아직 주어로 보고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
4번 이 감정형인데 예술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인정받지 못한 데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술가는 원래 무엇을 알잖아요. 문장력, 추상력이 통찰력이 뛰어나고 직관성과 창의니까 또 때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고 굉장히 질투심을 많이 했죠. 정형이 2, 3, 4지요. 애정과 탐욕이 가득하고 사고형은 5, 6, 7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탐욕. 사고형은 어리석음, 탐진치할 때 어리석음, 치죠, 치. 의지형은 썩내미, 신경적으로 공간지려고 막 밀어붙이는 게 8번, 9번, 1, 2번이다. 꼭 요 기억해 주세요. 감정형 2, 3, 4, 애정, 탐욕. 사고형은 5, 6, 7, 미래불안은 어리석음, 사고형. 그럼 여기에서 얻는 게 비견은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비견은 모든 요소에 다 들어가 있어. 비견. 주체성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견은 별도로 모든 형용성이 안 넣고 꼭 집어 넣는다면 의지형으로 넣으면 되겠다. 의지형이 급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걸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애니그램하고 십성과의 관계를 공부를 많이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좀 살펴볼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리와 애니그램과의 관계를 차근차근 다시 말합니다. 이 대인관계는 삼육과 관계되는 것이 많다고 해요. 불교적으로 보면 애정관계, 정보는 아까 말한 대로 머릿속에는 머리를 너무 굴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정보관계, 어리석은 부분이고 영역 확보의 관계는 썩내 내가 막 내 경계 들어오면 막 화내가 동물들 자기 경계에 들어오면 난리 나요. 그래서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경계를 따지는 그런 형의 사람들을 의지형이다. 경력 확보, 공발, 반발은 뭐예요? 밀어내는 거잖아요. 화를 내는 거예요. 정보는 빙글빙글 굴리느라고 엄청나게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치 그리고 대인관계는 너무 사랑하는 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비계는 주체성은 모든 십성이 들어가 있고 아홉 개의 십성을 애니그램에 대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문제 여러 가지 사주에 나온 우리 사주심리에서 공부하니까 사주심리와 관계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면 한층 더 우리 실력이 높아가지요. 사주를 보는 능력, 단순하게 뭐 운마 버릇이 아니라 그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뭐가 보인다? 마음이다. 그래서 보인다. 그럼 상담하기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니그램이 이제 이 심리의 그 학자들이 만들었지만, 특히 한국형 애니그램 9개를 만들었지만, 그분들은 뭘 해야 돼요? 설문조사를 다 해야 돼요. 설문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걸 다 체크를 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십성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심리에서는 십성 중심으로 해서 이미 공부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거와 애니그램과의 관계만 조금만 찾으면 거꾸로 애니그램의 유형의 십성에 뭐만 해당한다 하면 바로 그 사람의 뭐가 나온다? 성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하지요. 사주를 공부해 놓으면 애니그램의 이론을 조금만 접목하면은 애니그램이 사주 속에 싹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 뭐만 주로 살펴보대요? 우리가 살펴볼 건 앞으로 가주상에 나오는 월지와 일지를 잘 살피고 두 번째는 그 일간이 좋아하는 뭐 합, 그다음에 충, 아까 말한 원진살 그리고 또 기문살 이런 것들을 조금 백호살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성격 애니그램에서 나오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 수가 있고
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다 나오잖아요. 가족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가족 상담도 있습니다. 그 영역이. 그런데 우리는 가족 상담 영역을 뭐로 풀 수 사조로 싹 풀 수 있잖아요.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님이 음, 논문에 대해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더 이제 조금 준비를 했다가 논문에 아예 사도심리의 이런 논문을 이런 현대심리학을 접목을 해서 어느 그 분야를 좀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이미 연구된 것도 많이 있는데 좀 많이 개척을 해서 이제 우리 사도심리 하시는 우리 학도들이 당당하게 어, 그 현대심리도 접수를 해서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애니그램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실습 공부를 1년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해보면 완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실력이 일치월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냥 사주의 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등록하세요. 등록이 이번에 등록하실 분은 5주 상담과 관계되니까 시간 나시면은 등록을 다 미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전에는 이런 그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불교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어차피 상담을 하려면 불교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면서 또 이런 우리가 마음 다스리고 또는 어떤 분들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줘요? 에, 평안한 마음을 고쳐주고 나도 그렇게 만들고 하는 것을 배워야 가야 합니다. 그것을 또 우리 에, 상담의 과정입니다. 불교 상담사 과정. 불교 상담 전문 상담이요. 불교 상담, 불교 전문 상담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5주는 5주 심리 상담이죠. 그 심리 상담 전담 상담을 합니다. 5주 심리 전담, 그다음에 불교 심리 전담. 그래서 어, 우리 올 상반기, 하반기를 이렇게 알차게 한번 강의하고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